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맨큐의 경제학 챕터 33장 총수요와 총공급 9번 연습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각 사건 충격이 발생했을 때 산출량과 물가 수준이 단기, 장기적으로 미치는 효과를 설명하여라. 근데 정부가 이 사건에 대응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그러니까 정부는 가만히 있는 거야.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경제의 자율적인 조정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장기적으로 가게 되는가,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우선 A번 볼게요. 주식시장이 급속하게 침체가 되어서 소비자들의 자산이 줄어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사람들이 주식시장이 위축돼서 소비자들의 자산이 줄면 소비가 감소하게 되고, 자, 이 소비는요, 우리가 총수요의 구성 요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AD 곡선이 위축돼서 좌측으로 이동하게 될 겁니다. 네, 이해 가시죠? 자, 여기 A점 그래프를 그려서 설명을 하게 되면 앞에서 우리가 많이 봤는데요. 장기 AS 곡선을 중심으로 해서 수요 공급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 총수요 곡선이 좌측으로 이동을 했기 때문에 AD 곡선이 이렇게 좌측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물가가 하락하게 되고 경기 침체가 발생하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물가가 하락하고 경기 침체도 이렇게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물가가 하락하고 경기 침체가 되면 사람들의 예상 기대 인플레도, 예상 물가도 하락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까? 그렇지. 그렇게 되면 AS 곡선도 하방으로 이동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쪽이라 할까요? 물가가 이렇게 하락하게 되면서 사람들의 기대 물가가 하락하게 되면 단기에 AS 곡선도 하방으로 이동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균형점이 여기 A점에서 B점으로 갔다가 이렇게 C점으로 가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그 정도 이렇게 내용을, 스토리를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가만히 있게 되면은 장기에 AS 곡선으로 다시 국민소득은 회복이 됩니다. 자, 그 결과 처음 출발점에 A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랑 완전히 변화 후에 C점을 기준으로 같이 비교를 해보면 이렇게 뿅 하고 비교를 합니다. 그러면 뭐가 달라졌어요? 국민소득은 Y는 그대로야. 그대로인데 물가만 하락하게 되는, 뭐 사실 괜찮은 상황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때 정부가 그냥 좀 기다리고 놔두면 더 좋은 상황이 됩니다. 근데 현실에서는 이렇게 경기 침체가 이게 만약에 오래되고 지속될 수 있으면 정부가 가만히 두고 볼 수는 없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정부가 총수요를 증가시키는 확장적 재정금융 정책을 쓰는 경우가 있죠. 근데 가만히 있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다음에 B번 볼게요. 정부가 국방비 지출을 늘렸습니다. 그러면 국방비 지출을 늘리게 되면 정부 지출을 증가시키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고요. 이거 반대가 됩니다. 그래서 AD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요거 반대가 되죠. 국민소득은 증가하고 물가도 올라가요. 그래서 Y가 증가하고 물가도 올라갑니다. 근데 여기 똑같이 이렇게 보시면 돼. 물가가 점차 상승하게 되면 요걸 통해 가지고 기대 물가도 상승하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죠. 이해 가십니까? 자, 그러면 기대 물가가 상승하게 되면 단기에 AS 곡선은 상방으로 이동하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어요. 자, 이거 반대로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반대로 그리면, 자, 여기다가 한번 그려볼까요? B. 자, 여기서 이제 뼈대는 똑같이 한번 그려보시고, 이렇게 AS, AD, AS 이렇게요. 자, 그러면 처음에 출발 자체는 여기 A점에서 시작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고요. 이 균형점에서 시작하는데,
자, 총수요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했습니다. 이렇게 이동을 했어요. 그럼 새로운 균형점 B점이 되고 국민소득 증가하고 물가가 올라가는 상황을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단기 AS 곡선 상방 이동한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상방으로 이동을 하면 이렇게 C점으로 가게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러니까 앞에서 나타낸 이 케이스에서는요. A에서 이런 식으로 B, C로 가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고요. B번 같이 총수요를 증가시킬 때는 A에서 이런 식으로 B를 거쳐 C로 가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죠? 네, 그 정도 봐주시고. 자, 그 다음에 우리 C번 한번 볼게요. C번. C번은 기술 진보로 생산성이 증가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단기의 AS 곡선이 우측 이동할 뿐만 아니라 장기의 AS 곡선도 우측으로 이동합니다. 단기의 AS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할 뿐만 아니라 장기의 AS 곡선도 역시 우측으로 이동하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이해 가시겠죠? 자, 그럼 이거는 뭐 그림 그냥 그리시면 되겠어요. C번. 네, 그림을 살짝 그리게 되면 자, 장기 AS 곡선, 총수요, 단기 AS 곡선. 자, 근데 이 수요는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여기 나와 있는 장기 AS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 거야. 오케이? 우측으로 이동하는데 단기 AS 곡선까지 우측으로 이동을 하는 거야. 총수요 곡선은 가만히 있고 그러면 균형점이 A점에서 이렇게 B점으로 가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물가가 하락하게 되면서 국민소득도 같이 증가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이해 가시죠? 자, 그래서 요걸 이제 총수요는 가만히 있는 거야. 그러면 요거를 그림에 나타내게 되면 물가는 하락하게 되면서 Y는 증가하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될 겁니다. 이해 가시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D번 볼게요. D번. 외국의 경기 침체로 인해서 외국인들이 미국 제품의 구입을 줄였대. 자, 그러면 당연히 우리 앞에 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아니, 수출이 줄어드는 거잖아. 순수출이 감소합니다. 그러면 얘는 CIG 순수출, 총수요의 구성 요소지. 총수요 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하게 되고요. 이거랑 똑같네. 그렇기 때문에 소비가 감소해서 총수요가 좌측으로 이동하나 순수출이 감소해서 총수요가 좌측으로 이동하나 요 메커니즘은 똑같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D번도 그냥 이렇게 A와 같은 메커니즘으로 그림을 그려주시면 되겠네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A와 D는 총수요가 위축됐을 때, B는 총수요가 증가했을 때, C는 총공급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했을 때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우리 10번 같이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